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금 의리파. 제가 노실 때 가면 절대 안 돼요. 제 시간은 엄청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머니 잘 노셨어요? 어머니 저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우리 지금 오늘 맛있는 거 해왔는데 같이 해서 먹어요 어머니.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고기 얇게 썬 거 냉동실에 넣어놓을 테니까 조금씩 아침에 요양사 쌤 오시면 같이 구워 드세요. 사실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자랑한다는 시어머니. 그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엄청나게 쉽게 가르쳐 주셔갖고. 요리 쫑쫑쫑쫑쫑. 네네. 요렇게 쫑쫑 소리라 이 말이가. 네. 잘 써. 노련하시네요. 가만히 계시면 항상 모든 기능이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치매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저런 모든 기능이 포함되는 네. 거기 때문에 칼질 저 정도 하시는 거는 엄청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치매 환자의 요리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양 조절. 원래 떡볶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양의 반 정도만 넣으면 돼요. 간이 세지 않는 거랑 약간 그 소화 잘 되게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게. 건강 떡볶이의 활용 점정은 시어머니가 직접 손질한 토마토. 토마토 넣으시네. 네, 저희 냉장고에 항상 토마토가 안 떨어져요. 토마토는 그 생것보다는 익혔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토마토에 있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그 치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씹어서 그냥 많이 드시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떡도 좋아하시니까 떡볶이에 응용하면 괜찮겠더라고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맞춘 건강 식단. 토마토 떡볶이 완성입니다. 조금씩 드세요. 뜨거울라. 예전 거보다 훨씬 부드럽죠? 부드럽단 말이 그걸 좀 익었다. 많이 익었죠, 그죠? 얘 들고 가쁘게 앉아 먹어라. 달콤해. 달콤하고 맛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숙면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데요. 밤만 되면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어머니 지난번에 매일 드셨던 거 이거. 시어머니의 숙면과 전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다는 이것. 뭘 이제 드시네요. 잘 묻습니다. 이거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제가 어머니 이제 치매지면 안 되니까 계속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드시도록 했죠. 김선희 씨도 시어머니와 함께 식물성 멜라토닌을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외가 쪽에 할머니가 엄청 심한 치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숙면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과정은 며느리 손이 약손, 며느리가 해주는 마사지 타임. 마사지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팔이나 다리들이 많이 저려요. 그래서 자, 머리 잠깐 올려요. 나도 몰래 자꾸 도망간다.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아이고 좀 그만 진짜. 아이고 아파. 저렇게 목 림프절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뇌 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어야 진짜 우리 집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고맙다. 진심이죠. 맞아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두 분한테 진짜. 어머, 건강해지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볼까요? 아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정말 두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건강해지셨고요.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가능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보통 치매 환자의 기대 여명은 이 진단을 받은 후부터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정도까지 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9.3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누워만 계시다가 그 기능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너무 기능을 잘하시는 단계라서 여명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관리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 병원에 오지 마라 하시지.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자꾸 더 좋아지세요. 네네. 그래서 엄청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저도 그렇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해하시면서 나도 저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것 같은데. 부럽다 하실 것 자, 같아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호르몬을 굉장히 잘 관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고 사수해야 한 호르몬의 정체, 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아, 네. 호르몬의 정체가 멜라토닌이었군요. 실제로 멜라토닌은 어떤 호르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전신의 건강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멜라토닌은 뇌 시상하부에 있는 이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체에서 분비되는데요. 이게 1차로는 뇌 척수액을 통해서 뇌로 스며들게 되는데 이제 이때 신경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 드렸던 치매의 주범인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을 잘 청소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뇌 속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를 해주고 있군요. 네네. 아까 이 독성 물질은 누구나 쌓이는데 좀 제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멜라토닌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멜라토닌이 적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렇겠네요. 인류를 위해서는 그 멜라토닌을 엄청 제조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는 구조적인 특성상 끈적끈적해서 서로 쉽게 뭉친 상태로 뇌에 쌓이게 되는데요. 네. 만약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때 씻겨나가지 못한 채 계속 쌓이면 끈적한 성질에 의해서 그물 같은 응집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집돼 그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때 멜라토닌이 투여되면 응집돼 있던 그물 구조는 분해돼서 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풀어지네 진짜. 그럼 이 멜라토닌이 몸에서는 잘 안 생기는 건가요? 이 멜라토닌이 15세까지는 최고조에 이르면서 증가를 해요. 하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체내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20세부터 대폭 줄어든 멜라토닌은 55세 이후가 되면요. 약 9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어머나, 그러면 60세부터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55세 이후가 되니까 90%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왜 절차도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나 멜라토닌 없어요. 생성이 어렵군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섭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혈액을 통해 전신혈관으로 퍼지면서 대부분의 신체 기관을 재생하는 회복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몸 안에는 약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뇌뿐만 아니라 이 전신으로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면서 신장이나 간, 피부 그리고 각종 중추신경계 여러 가지 전신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피부 세포에 멜라토닌을 주입하자 케라틴 합성이 32%까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피부 장벽 재생을 도왔다는 말인데요. 또 멜라토닌을 투여받은 전립선암 환자는 평균 13개월 더 생존을 했고요. 사망 위험 역시 2배 이상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진짜 한마디로 멜라토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온몸에 퍼지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특성 중 하나가요. 친유성 그리고 친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유성, 친수성 무슨 이름 같습니다. 네. 전유성 선생님 잘 아는데 그렇죠, 말이죠.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름 같아요. 그렇죠. 네.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멜라토닌은 아까 제가 친수성이라고 말씀드린 물과 잘 섞이는 성질 그리고 기름과 잘 섞이는 성질인 친유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친수성과 친유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개의 비커에는 물과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성질의 액체가 담겨 있는데요. 물을 먼저 부은 다음 친수성 성질 액체를 부으면 젖지 않아도 두 액체가 빠르게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유성 실험은 어떨까요? 이번엔 식용유와 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먼저 붓고 식용유를 부어보는데요. 역시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분리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을 섞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물과 기름이 서서히 섞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섞는 걸 멈추더라도 한번 섞인 물과 기름은 다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체내 어디에 가더라도 모든 장기와 세포의 벽을 잘 통과해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우리 김선희 씨 어머니가 드셨던 것이 멜라토닌이 아니고 식물성 멜라토닌이었어요. 뭐가 다른가 보죠? 네, 식물성 멜라토닌은 식물에서 추출하는데 사람의 분자 구조와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발견 가능한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